일단 실습 자료 제목은 데이터 이름으로 준비가 돼 있고 과제 넘버원 먼저 봅시다. 이 친구 압축 풀면 B번을 물어볼 건데 B번은 늘 그래왔듯 그냥 3 한 글자 적고 엔터 치면 압축 풀어줄 겁니다. 압축 푸시면 파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공창컴, 기계과 공창컴에서 최종 목표를 위해 나눠줬던 GUI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omework 1 for game이라는 .py 파일 edited idle로 여신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원래 여러분 목표, 2번째 목표가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숫자 요구용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 숫자 요구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랑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보물찾기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근데 얘는 GUI로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2개 이름을 좀 다르게 구분해 놨는데 요거를 실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브는 좀 치사하지만 안 알려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서 여러분 요거 우리 수업에서 살짝 얘기한 적 있죠? 대문자 G 해서 게임 정도까지 치고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아이들이 게임 언더스코어 보물찾기랑 게임 언더스코어 숫자야구 2가지 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숫자야구를 먼저 한번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봅시다. 보시면 자 얘는 그냥 단출하게 프린트 호출식 열심히 해가면서 사용자에게 힌트를 알려줍니다. 지금 첫 번째 이닝이고 이제 세 자리 겹치지 않는 3개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확률이 다 플랫해요. 그래서 0번째 자리, 맨 앞자리에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고 그래서 .1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고 지금 정답 후보 수는 지금은 1, 2, 3도 정답이 될 수 있고 9, 8, 7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입각하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504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그거를 세서 우리한테 힌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별 수 없어요. 무지성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3글자 연속으로 적고 엔터 치면 한 이닝을 던져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안 좋은 결과인 원볼이 나왔어요. 그러면 1, 2, 3이 지금 스트라이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0번째 자리가 1, 그러니까 맨 앞 숫자가 1일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 맞죠? 만약 맨 앞 숫자가 1이었다면 스트라이크가 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이 줄어들고 요만큼이 줄어들고 그래서 원래 후보들 중에 예를 들어 1, 2, 3, 1, 2, 4, 1, 2, 5, 1, 2, 6 이런 애들은 다 이제 후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다 포문으로 다 꺼내가지고 한 번씩 비교를 해서 지금 1, 2, 3일 때 원볼이 나오지 않는 애들은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180개가 나오고 이게 워스트 케이스예요. 심지어 0 스트라이크 0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애들이 빠져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도 여전히 우리는 정답을 맞추기에 충분한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 5, 6 같은 걸 던져볼 수 있겠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볼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 8, 9를 던져보시면 원 스트라이크 내지는 원볼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죠? 7, 8, 9 중에 하나만 정답이니까 그래서 7, 8, 9를 던지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미 확률이 0인 게 보장돼 있는 애들만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 2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3은 해봤으니까 3 말고 4나 5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전에 던져보지 않은 다른 조합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저는 한번 뭐 해볼까요? 3, 4, 7 정도만 해볼게요. 엔터 치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원 스트라이크 원볼 나올 가능성으로 빼면 의외로 꽤 많이 줄어들어요. 위에 거가 다 원볼 나오고 이게 원 스트라이크 원볼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3은 답일 확률이 꽤 올라갔어요. 절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8, 9는 확실히 이제 정답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3, 7,
4, 투볼 나왔어요. 이제 정답 후보수 4개고 3은 확실히 스트라이크가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첫 번째 자리는 아니고 5, 3, 1 그러면 6, 3 일단 1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첫 번째 자리는 6 또는 7이고 두 번째 자리는 3 또는 4고 마지막 자리는 1 또는 7인데 제가 6, 3, 1 던졌더니 얘는 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 맞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확률이라기보다는 얘는 통계에 가까워요. 안에서 504개 모든 경우에서 다 체크해 가면서 떼가면서 그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통계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원볼이야. 원스트라이크예요. 그러면은 지금 7, 8, 9 중에 하나는 정답이니까 7, 6 맞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운이 좋다면 엔간하면 4번 안에 운이 아무리 나빠도 9번 안에는 무조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거 또 입력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레저 박스는 호출하시면 엔터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Alt 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GUI로 보여줍니다. 보물찾기 게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조작을 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로 하면 너 지금 여기를 클릭할 때 2.65, 1.7 누른 걸로 간주된다. 같은 느낌으로 맨 위에다가 타이틀이라 부르죠. 타이틀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0에서 16,16 정도까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하나 클릭하면 여기가 정답이면 정답입니다 뜨는데 그렇지 않다면 직선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직선거리가 얼마다라는 건 지금 보물이 요 원 둘레 안에 보물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표 3의 한 친구들도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풀었어요. 100% 찍은 친구들도.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고르면 이런 느낌으로 원 하나를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원의 접점에 해당하는 여기 또는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에 거 골라볼게요. 위에 거가 답입니다. 그러면 엔터키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하고 엔터키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은 사실은 여러분이 무조건 3번 안에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엔 무조건 0,0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16,0을 찍어요. 그러면 접점은 무조건 이 네모 안에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이 두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접점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이 네모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접점이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지금 딴 데 열심히 눌러도 다 여기를 찍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10번째라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번엔 2번 만에 맞췄어요. 심지어. 오차거리가 그 직선거리가 1 미만이면 승리하는 거니까 적당히 근처 무지성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찍으셔도 터치하셔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친구들은 4번 안에 답을 맞추도록 이런 느낌으로 4번 안에 답을 맞추도록 해서 승률 100%를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안에 답을 맞추도록 한 친구가 있는지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돼 있다 뭐 상관없어요. 하나 더 찍으면 한 군데만 찍힐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정답입니다. 이게 미적의 묘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2개를 세우는 거죠. 이게 2차 방정식 2개를 세우고 걔를 연립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y는 0에다가 찍어놨다면 y좌표가 음수가 나올 것 같은 그 솔루션을 내다 버리면 솔루션은 하나밖에 안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해보시면 지금 적당히 제가 말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지금 목표 3에서 일단은 0,0, 16,0 제 방식대로 간다면 그렇게 두 개를 던지면 플로우 값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 답을 맞췄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플로우 값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은 적당한 수식 하나만 집어넣으면 XY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식 두 개로 하는 게 편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하면 되겠죠? 삼각형이고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다 결정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모 안에 사실은 요 네모 밖에다가도 점을 찍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 치면 여기에 접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16이고 여기는 D1이고 얘는 D2 정도라 치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결정났으니까 이 친구의 X좌표, Y좌표, X성분, Y성분을 삼각함수를 쓰면 분해를 해서 풀 수 있겠죠. 몰라요. 저 지금 미적 저 FF 빗불 나온 사람이니까 이 수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시고 아무튼 얘는 해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 여구는 진짜 방금 전 제가 설명한 느낌대로 구성을 해놨어요. 처음부터 504칸짜리 리스트에서 후보 5군이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2, 3부터 9, 8, 7까지 담는 왈문 있고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한 판 진행하고 이 RET를 가지고 스트라이크스, 볼스 잴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반복 준비할 때 이제 지금 1, 2, 4가 답일 때 1, 2, 3을 던지면 원볼이 나오는 게 맞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하나하나마다 꺼내와서 걔가 답이면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이냐. 그래서 진짜 이번에 나온 스트라이크자랑 그 후보에 대한 스트라이크즈가 동일하다면 걔는 여전히 유효한 후보예요. 남겨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 목록에서 배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심심하면 집에서 구경하시고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GUI 관련한 코드는 이걸 이제 여러분이 후반부에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전혀 써본 적 없는 이름들을 써가면서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구경 안 하시고 플레이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나중에 최종 후반부에 할 수 있으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뭐 관역을 맞추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성하실 수 있다.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 오늘 본론으로 갑시다. 작년엔 과제 넘버원이 없었어요. 올해 여러분 기계과 에브리타임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과제 어려운 거 내달라고 해서 급조한 과제였고 여러분은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2, 3학년도 기계과 공창컴을 제가 또 담당한다면 더 어려운 과제를 내야 되냐 더 쉬운 과제를 내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잘 한번 견뎌보고 이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저한테 진솔하게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아무튼 7-2 데이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 제목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진짜 이름, 프린트든 인트든 넘버든 평등하게 이름으로서 우리가 다뤄본 셈입니다. 근데 7-2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데이터들 스트라이크 숫자일 수도 있고요 등등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담기 위한 이름으로서 도입해 놓고 쓴다. 그렇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이름에 담아 놓고 쓰겠다라고 계획하는 것 등등의 의의를 같이 한번 프로그램 2개를 만들어 보면서 경험해 보고 집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가 있고 오늘은 과제 넘버 3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과제 설명서 지금 게시돼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과제 넘버 3 과제 설명서를 살짝만 구경해 보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제 넘버 3예요. 그래서 과제 넘버 2는 사실은 짭이었습니다. 제목은 일단 영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과제 넘버2 이제 느낀 점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걸 느낀 친구도 있더라고요. 걔는 적당히 대충만 하고 여러분 F5 누르면 제출 가능이 뜹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항상 0등이 아니어도 여러분 캐릭터가 항상 승리하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이 뜨도록 엉성하게 설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모든 캐릭터 정보들이 들어와도 무조건 여러분의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코드를 짜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검사를 하는 테스터.py 만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야지 테스트가 끝날 그 정도의 범위를 갖는 애였단 말이에요. 숫자 야구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504가지밖에 안 되지만 생각해봐요. 6개의 칸에다가 100개의 사과를 넣을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요. 걔는 지금 몇백, 몇천으로 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케이스를 다 감안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기도록 듀얼 함수 내용을 작성하는 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목표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과제 넘버3는 과제 넘버2보다 좀 더 복잡할 거예요. 이따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과제 넘버3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left도 right도 여러분 캐릭터가 아닐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임의의 두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일관성 있게 내 옆에 친구랑 다른 애랑 붙으면 내 옆에 친구가 이기게, 내 옆에 친구랑 또 다른 애랑 붙으면 또 걔가 이기게 해서 일관성을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유지를 해가면서 승부를 내는 그런 느낌의 듀얼을 작성하셔야만 테스터에서 제출 가능이 뜨도록 지금 마련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자 코드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먼저 여러분 홈워크 3.zip 압축 푸시면 요번에도 역시나 core.py랑 myModule.py 두 개가 있어요. core.py를 살짝만 열어봅시다. 열어보시면 스크롤 조금만 내려가면 여러분이 과제 넘버2에서 제출했던 내 캐릭터 정보들을 다 였다가 때려 담아놨어요. 그래서 능력치들 해가지고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리스트 각각의 칸에는 리스트들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제가 만든 제 능력치고요. 그 다음에 ES 요거는 조교님이고요. 조교님 쉽게 풀었어요. 체력만 땅으로 해서 냈습니다. 20대니까요. 다음 잡초님, 성님, 미님, 배고파님, 미도리님, 래플다운 잘하는 남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히히히히히님 요분이 이제 요거 지금 얼마냐?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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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4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요거 다 더하면 플러스 100 되는 거죠. 그래서 제출 가능입니다. 아무튼 각각님 계시고요. 원주님, 맨카님, 맥스님, 쿼티님, 언타이틀드님, 99999999님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편집을 했어요. 공창컴 과제라는 5글자를 75번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내신 분이 있습니다. 공창컴 과제, 공창컴 과제, 공창컴 과제. 그래서 출력의 편의를 위해 이 분만 지금 곱하기 75로 제가 압축을 해놨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이름을 해놨을까요? 아무튼 나이스가 이주호님 계시고요. 이거 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능력치가 매력적인 캐릭터를 해놓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출한 시간 순서대로 제가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 중에 먼저 내신 분이 트루 마스터님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신 분은 요 흰몰빵님이 먼저 내셨고 이렇게 분배해서 내신 마스터님은 제가 임의로 백슬래시 1 해서 서로 구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빅원님 그 다음에 요 분 계시고요. 일공남님 어서 오시고요. 역시나 힘 만땅이에요. 흐흐 내가 이김수고 님 계시고요. 지능캐예요. 그래서 홍길동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능적인 캐릭터 지능 만땅했고 불건전한 소환사명님 능력치를 참 잘 지어두셨어요. 합의 100이니까. 그 다음에 음수빌런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63명입니다. 61명 플러스 저랑 조규님이랑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요 63명의 캐릭터 정보를 누가 0등이고 누가 1등이고 누가 등등등 해서 누가 62등이다 라는 거를 판가름 내릴 수 있도록 일관적인 결과를 내뱉는 듀얼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전에는 누가 상대로 들어올지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기도록 짜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걔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엔간하면 음수 생각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음수 빌런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음수까지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확 커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홈워크 3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의역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 63명 중에 2명이 들어옵니다. 둘 다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랑 조교님이랑 들어가면 항상 제가 이기도록 코드를 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서 그런 듀얼을 여러분이 잘 작성을 해두면 그 듀얼을 반복적으로 호출함으로써 이 전체 63칸짜리 리스트를 소위 말하는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가 0등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애가 꼴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각각의 등수를 매길 수 있는 비교 기준을 정하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복잡하니까 이 과제 수행 방법 1번부터 7번, 8번까지 있을 텐데 이 내용을 .py 파일들에다가 예를 들면 자 지금 봅시다. 이거 보시면 myModule.py 이름을 바꾸래요. 그래서 myModule.py 이름 바꾸시고요. 적절한 이름. 자, 요번에는 진짜로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을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중간고사 끝나고 F5를 누를 겁니다. 생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의 듀얼을 다 모았을 때 평점이 가장 높은 캐릭터가 누구냐, 그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정보를 작성한 친구가 true 0등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파일 이름 잘, 모듈 이름 잘 정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거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to do number 2, to do number 5, 6, 7 이런 느낌으로 주석을 따박따박 적어놨어요. 그래서 방금 이름 바꿨고 그 다음에 to do number 3는 여기 적혀 있어요. 저거 따라가서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 여러분의 모듈을 이름 바꾼 모듈을 임포트 할 수 있도록 임포트 문 여기 부분을 방금 바꾼 파일 이름이 되도록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듈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도 동일하게 복붙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do number 2는 여기서 약 20줄 아래에 적혀 있대요. 와 같은 느낌으로 요 과제 설명서 내용이랑 같이 대조해 가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방금 봤던 그 능력치들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작성한 걔입니다. 여러분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 정보가 잘 들어있나 확인해 주시고 다만 이제 안 낸 친구들은 제가 임의로 능력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음수 빌런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만든 NPC예요. 그래서 안 낸 친구들 중에 자기 거 하나만 골라달라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마이 모듈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도 역시나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적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충 적어놨어요. 수식 하나로 딸랑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은 이름을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자, 대괄호 0 하면 이름이죠. 오른쪽 캐릭터의 자, 일단 모든 캐릭터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건 지금 보장돼 있어요. 오른쪽 캐릭터의 이름이랑 왼쪽 캐릭터의 이름을 사전순으로 비교합니다.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다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친구가 더 앞에 있다면 얘는 true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걷다 곱하기 2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bool 곱하기 int가 되는 거기 때문에 int가 이깁니다. 그래서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돼요. 따라서 오른쪽 친구가 이름이 더 빠르면 요 곱셈식은 2가 나와요. 왼쪽 친구가 더 빠르면 0 곱하기 2니까 0이 나옵니다. 걷다 1을 빼요. 그러면 2 또는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와 같은 식으로 음수 또는 양수가 이름을 가지고 비교해서 음수 또는 양수를 내뱉을 수 있는 수식을 하나를 딱 찍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의 목표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야매로 짜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하셨으면 코어로 돌아가서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하시면 이번엔 좀 본격적으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임포트문 하나를 적어놨고 거기다 대괄호 안에다가 모듈 하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탑재된 모듈 하나입니다 라고 표시해 줍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친구 거 .py 파일 들고 와서 같이 탑재시켜 놓고 내 캐릭터가 평균 몇 등이 나오나를 구경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테스트 옵션 제출 전 테스트가 있죠. 제출 전 테스트를 골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듈을 고르고 0 엔터 치거나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전 테스트를 1차, 2차, 제 기억이 맞다면 3차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두 캐릭터 간 대결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지 검사합니다. 얘는 이제 63 곱하기 62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지금 1대1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풀 리그전을 해서 내지는 토너먼트를 해서 전체 0등이 누구냐, 전체 1등이 누구냐를 다 재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돌려놓고 거기서 한번 리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모순을 발견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0등이랑 2등 사이에 자, 이건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10남님이랑 빅원인가요? 아무튼 요 분은 둘 다 흰 몰빵으로 동일한 능력치예요. 우리 듀얼은 지난번이랑 동등하게 능력치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등수가 나와야 됩니다. 능력치가 동일한 애들끼리는 이름을 가지고 얘가 진짜 0등이네, 얘는 살짝 밑에 1등이네를 재야 돼요. 근데 능력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능력치만으로 승부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등수가 유사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흰 몰빵인 애가 마스터 1한테 이기면서 질 수는 없어요. 그럼 일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케이스를 발견해서 아쉽지만 제출 성공이 뜨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무조건 이름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능력치를 넣어서 돌려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다양한 인격, 다양한 대화명들, 다양한 이름들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능력치 가지고 쇼부를 잘 보도록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버전 테스트는 여간하면 제출 가능 느낌표를 띄우지 않을 거예요. 기한은 2주로 잡아놨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몇 번 실패를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오류 메시지로 파란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 지금 듀얼 내용물 중에 이 부분이 지금 덜 돼 있는 것 같다. 한번 체크해 봐라 라고 어드바이스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미리 이 밑에 적혀있는 듀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규칙에 따라서 내가 어떤 캐릭터들을 더 높은 순위로 가져갈 거냐 어떤 캐릭터들을 더 낮은 부류로 할 거냐 규칙을 좀 정해놓고 그 규칙들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내 듀얼은 순차적으로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분기를 위에다 놓고 그 다음 분기 요거로 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맨 밑에는 이제 이름으로 승부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넣을 거예요. 능력치가 동일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미리 노트를 해서 계획을 짜두고
차근차근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과제를 시작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결 목표 및 규칙이에요. 일단 듀얼, 레프트랑 라이트는 이전이랑 동등하게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다만 지난 과제랑 다르게 레프트도 라이트도 둘 다 여러분 캐릭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캐릭터가 무조건 영등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캐릭터는 영등을 한다 치고 1등은 정확히 누구고 2등은 정확히 누구고 등등해서 62등이 정확히 누구냐까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듀얼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코어는 서로 다른 캐릭터 정보를 열심히 집어넣어가면서 듀얼을 반복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턴 값의 의미는 이전이랑 똑같아요. 대결한 결과 레프트가 더 우월하다라면 여러분은 음수를 뱉도록 하면 됩니다. 대결 결과 라이트가 더 우월하다라면 양수를 뱉도록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어도 좋고 마이너스 300이어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무승부는 없어요. 지금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승부는 내시면 안 됩니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규칙을 3가지를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63명의 캐릭터 중에 임의의 3명을 각각 A, B, C로 지칭을 했을 때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이거 1PAP 얘기하는 거예요. A를 레프트에 놓고 B랑 싸웠을 때랑 이때 음수가 나왔다면 B를 레프트에 놓고 A를 라이트에 놨을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1PAP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 수식 계산 결과값 곱하기 이 수식 계산 결과값 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니까.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가 나오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교환법칙이라든가 뭐 그거 있잖아요. 전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자 A랑 B랑 싸웠는데 A가 이겼어요. 그리고 B랑 C랑 싸웠는데 B가 이겼습니다. C는 졌고요. 이 두 가지가 결정돼 있다면 반드시 A랑 C랑 싸웠을 때도 A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 C는 B한테 졌는데 B는 A한테 지거든요. 그럼 C는 A한테도 져야 돼요. 가 보장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가위바위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승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골치를 썩는 친구들이 좀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이름만 다르고 능력치가 똑같아요. 근데 C가 A, B, 쟤네랑 능력치가 달라요. 그러면 A랑 C랑 싸울 때 결과랑 B랑 C랑 싸울 때 결과가 같아야 돼요. A랑 B는 능력치는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비교하는 걸 맨 밑에다 깔아놓기만 해도 얘는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C는 A랑 B가 능력치가 동일하다면 걔네 둘에 대해서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져야 돼요. 방금 전 오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실패했다고 메시지를 띄워준 겁니다. 우리 지금 힘 몰빵한 친구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꽤 많아요 지금. 10, 11, 12, 13, 14 이 두 분은 한 분은 길이가 0인 이름을 정하셨고 한 분은 길이가 1인 띄어쓰기 하나인 명백히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아무튼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힘 100인 상태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동등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순위표를 쫙 뽑았을 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F5 누르시면 코어에서 대결 결과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의 모듈이 누구를 0등으로 하고 누구를 1등으로 하고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탑재되어 있는 듀얼은 무조건 이름 순으로 승부를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표상의 숫자상으로. 그래서 지금 기호로 시작하는 숫자로 시작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 밑에 이제 소문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한국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치를 같이 조회를 한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깨져 있는 상태예요. 얘네 셋은 능력치가 같으니까 비슷한 등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 말고도 지금 힘이 몰빵되어 있는 얘네들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 99999999 균형 있게 능력치를 고르신 분은 힘 몰빵한테 지면서도 이기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모든 능력치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도록 적절하게 계획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제출하시면 이제 모듈 모아 테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하시면 여기 지금 탑재되어 있는 모든 모듈에 있는 듀얼 함수 내용물을 써서 게임을 쫙쫙쫙쫙 우리가 다 제출한다면 63번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리스트가 63개가 쫙쫙쫙 나오겠죠? 0등부터 62등까지 적혀 있는. 그래서 각각 몇 초 걸렸냐? 그 다음에 각각 0등에 어떤 친구가 어떤 캐릭터에서 0등 했다라면 그 친구한테 0점을 주고 1등이면 1점을 주고 지금 동일한 등수는 가장 위에 있는 숫자가 되도록 했어요. 이런 식으로 3등한테 3점, 마지막으로 62등한테 62점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모듈이 2개면 어떤 친구가 124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수를 다 합산을 해요. 다 합산을 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캐릭터가 우리 이번 공창컴 전반부에 진정한 0등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 일종의 투표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모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2등 하면 62점 하고 끝나잖아요. 모듈을 2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3개, 4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모아 테스트하면 각각 모듈 하나씩 들고 와서 거기 들어있는 듀얼 가지고 한 게임 돌리고 하면 62점, 124점, 뭐 186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쌓이겠죠. 누적이 되겠죠. 그 누적 점수를 가지고 대결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0등이 되도록 듀얼을 짜는 게 좋겠죠. 점수가 적을수록 유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방금 전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듀얼 내용물을 작성했다면 제출 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이 뜰 거예요. 그러면 과제 성공입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미적 같이 듣는 친구라든가 정력과 같이 듣는 친구한테 다 했냐? 이응이요. 코드 좀 줘봐라. 해서 그 친구 거를 임포트문 한 줄을 더 적어서 추가로 임포트를 해서 모듈 모아 테스트라든가 그 친구 모듈이 내 캐릭터를 몇 등으로 지금 하고 있나 모듈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정치질을 하셔도 됩니다. 일공남을 국회로 0등으로 같은 느낌으로 정치질을 하셔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캐릭터를 상대적으로 낮은 등수로 숫자가 작은 등수로 올려주도록 정치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잘 반영되어 있나를 그 친구의 .py 파일을 들고 와서 임포트해서 확인해 보실 수까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제출 전 테스트만 통과하시면 과제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두 파일을 .py 파일을 역시나 .zip으로 압축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도 비슷해요.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다가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기한은 다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 중간고사 본 그날 밤까지예요. 인데 복습으로 치고 미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코멘트 적는 거 이제 할만하죠? 지금 보니까 과제를 2번 제출했다 하더라도 코멘트는 살아있더라고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냥 막 게시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냈고 내가 파일을 바꿨다. 그럼 코멘트를 굳이 한 번 더 적을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느낀 점 또 적을 거다. 그러면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2번째 파일 제출할 때는요. 아무튼 그렇고 과제 평가 규칙은 여러분이 기한 안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든 여러분이 작성한 모든 .py 파일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엄청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myModule.py 여러분이 지금 이름 바꾸는 그 .py 파일에는 임포트 문이라든가 프린트 호출식이라든가 인풋 호출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방방송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하지 마시고 또 랜덤 같은 거 임포트해서 쓰지 마시고 타임.슬립 3만 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듀얼 내용물은요. 그다음에 막 방금 봤듯이 막 딜리트 막 프린트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인트는 플롯 이런 거 집어넣으면 여러분 코드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다른 친구 코드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코어가 잡아주진 않고 코어가 그거를 감지를 하지 못하지만 제 눈으로 보고 그런 이제 테러 같은 느낌이죠. 그런 트롤링이 들어있다라면 제 진솔하게 전화를 합니다. 네, 육성으로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갈하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그 .py 파일을 제가 직접 임포트문 고쳐가면서 제출 전 테스트 했을 때 제출 가능이 뜨면 100점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과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우리 지금 능력치가 꽤 다양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고생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럭저럭 분배형으로 했고요. 제 일상생활을 반영해서 힘도 별로 없고 체력도 떨어졌고 같은 느낌으로 해놨고 조교님은 쌩쌩하시니까 체력 몰빵으로 해주셨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실습 시간은 없지만 중간고사 전 정리하는 타이밍 가져갈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금 살짝 뉘앙스가 오긴 했는데 얘는 남의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거 코드 보고 진행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협의를 하시고 정치질 하시고 필요하다면 돈이 오고 가고 하셔도 됩니다. 왜 내 캐릭터 야 나 지금 10남이 왜 54등이냐? 최소한 20등 위로 올려주면 내가 기프티콘을 주겠어. 이런 식으로 그 친구의 듀얼을 내용을 변경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10남이라는 친구랑 동일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다른 애들도 다 50등 언저리에서 20등 언저리로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까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유예요. 남의 코드 보면서 해도 됩니다. 물론 이거 구글 검색한다고 튀어나오진 않으니까 차라리 오픈톡방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과제 넘버2 해야만 했다. 그러면 과제 넘버3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2개 만들 건데 일단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볼 프로그램 제목은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이에요.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 뭔가 우리 공대 친구들이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친구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은 이런 느낌입니다. 사용자한테 사람 이름 2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개의 이름을 가지고 1에서 100 범위 안에 애정도 값을 계산을 해서 적절한 결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데이터 이름 2개가 들어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인트 값 하나를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요 이름을 입력하고 메시지 프린트하는 부분 등등은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시 7-2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을 보시면 요 7-0번, 1번, 2번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나 고인물이다. 나 지금 요 실습 귀에 안 들어온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미리 적당히 구조만 잡아둔 언더스코어 0번 날 것 그대로 파일을 갖고 도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랑 같이 요 애정도 값을 계산하는 방법. 자, 우리 일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짝꿍이랑 저랑 애정도가 몇 %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방식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이거 해봤을라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가 뜨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야? 흉한 건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이주호랑 그 다음에 우리 과목명 공창컴이랑 과연 이주호는 공창컴을 몇 %만큼 좋아하나?
애정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이 주호 세 글자잖아요. 공창컴 세 글자잖아요. 요 각각의 글자를 적는데 내가 획을 스트로크를 몇 번 해야 되냐를 일단 숫자를 구해요. 그래서 2는 하나 둘 해서 2고, 그다음 주는 이게 동네마다 다른데 일단 저는 기역 옆에 별을 붙인 걸로 해서 지읒을 2획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4획. 그 다음에 히읗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 그 다음에 공창컴 하나 둘 셋 넷 4획. 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회. 그 다음에 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회. 그래서 2, 4, 5, 4, 6, 7이라는 숫자 조합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두 개의 숫자 조합을 번갈아서 섞어서 하나의 수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 친구의 가장 첫 글자부터 해서 2, 그 다음에 4, 4, 6, 5, 7 해서 원래 세 글자였다면 답이 6글자가 되는 숫자 조합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있네 그래도. 당신들은 나랑 동년배입니다. 자, 이렇게 획수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인접한 숫자들끼리 더합니다. 2랑 4 더하면 6이고 8이고 4랑 6 더하면 10이거든요. 근데 받아 올리면 안 쳐요. 4랑 6 더하면 0이 됩니다. 6 더하기 오면 11이니까 1이고 12니까 2예요. 6, 8, 0, 1, 2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숫자가 2개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4, 8, 1, 3. 아, 느낌 좋아요. 그 다음에 4랑 8 더하면 2죠. 9죠. 4죠. 마지막으로 2랑 9랑 더하면 1이에요. 9랑 4랑 더하면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이랑 3 두 개의 숫자가 남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음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애정도는 13%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린트하면 끝납니다. 이를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이번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고인물 친구들은 이제 스타트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번 실습 시간 끝나기 전에 완성하기 위해 일단 먼저 정리를 해두고 스타트를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제목이 데이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중점을 놓고 봅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애정도 값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 메모리 위를 딱 들여다봤을 때 어떤 시점에는 이름 2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는 그 이름 각각에 대한 획수 리스트가 하나씩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획수들을 이제 번갈아서 나열한 하나의 리스트, 이름 석자였다면 6칸짜리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유효 숫자를 줄여가면서 유효 숫자가 2개 남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덧셈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3이라는 인트 값을 하나 얻었다면 걔를 출력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관점에서. 그래서 볼게요. 다시 보면, 자, 페이지 0, 애정도 값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거 인풋으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사람 이름 입력하세요. 두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str 형식 값 2개를 어딘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획수를 재서,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획수를 재는 건 제가 미리 짜왔어요. 요 2라는 게 그 AC00부터 이런 숫자들 사이 그 범위 안에 문자표상에서의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눗셈 해가지고 이게 초성이 2응이고 중성이 2니까 모음이 2니까 얘는 2획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2조 집어넣으면 2, 4, 5 나오고 공창컴 집어넣으면 4, 6, 7 나오도록 그 함수는 미리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리스트 2개를 가지고 번갈아서 그 두 리스트의 길이랑 길이의 합과 동등한 길이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번갈아서 담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라든가 이름이 외자라든가 그러면은 한쪽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이게 동네마다 룰이 다른데 남는 거는 그냥 뒤에다가 덤핑을 해서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귀찮다라면 자기 이름이 두 글자다. 상대도 두 글자인 것처럼 코드 짜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 2로 넘어가려면 내 손에 이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런 리스트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페이지 2에서 3로 넘어가려면 여러분 손에 이렇게 다 유효한 리스트 하나가 있다면 거기서 덧셈해서 내려 담고, 그렇죠? 이거 반복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덧셈해서 내려 담고, 덧셈해서 내려 담고, 덧셈해서 내려 담고를 쭉쭉쭉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덧셈해서 앞자리 담고를 하시면 데이터 손실 없이 유효 숫자가 2자리가 될 때까지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가 6이었다. 그러면 이 과정을 4번 반복하시면 돼요. 6 빼기 2만큼. 원래 길이가 4였다. 2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 반복하는지에 해당하는 숫자 뽑는 거 쉽겠죠? 라이프가 얼마인지. 그러면 페이지 3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제 유효 숫자 2자리, 숫자 2개만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은 인트 형식 값을 만드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둘 다 00이면 개 싫어 0%가 아니라 개 좋아 100%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살짝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100 사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공창컴을 13%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높죠. 자, 과연 조교님은 몇 프로일까요? 조교님 잠깐만요. 둘, 셋, 넷, 다섯, 5예요. 5, 3, 5, 4, 6, 7이에요. 몇 프로 뜰까? 이따 한번 입력을 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조교님은 공창컴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로 잡혀있나. 자, 그래서 페이지 4까지 도달하면 여러분 손에 int 값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적절한 메시지 만들어서 프린트 하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 손에 이게 담겨있는 상태로 여러분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요걸 갖고 요거 만들고 요거 갖고 요거 만들고 요거 갖고 작업해서 이렇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요거 갖고 요거 만들고 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의 목표를 잘게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죠?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컴퓨터 동네 프로그래밍 회사 취직을 한다.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대학원생으로 들어간다. 뭐 나사에 들어간다. 나사 지금 우주방어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소행성 쏴맞췄죠. 아무튼 간에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코드들은 그걸 실행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갖춰져 있을 때 그걸 갖고 뭔가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그 새로운 데이터를 미리 정해둔 어딘가에 담아 놓는다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돼요. 괜찮아요? 열심히 계산을 해놓고 다음 주 로또 번호라는 걸 계산을 해놓고 그걸 어딘가에 담거나 하다못해 사용자한테 보여주거나 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 프린트 호출하는 것도 역시나 그 하얀 창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정한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얀 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얀 창은 헬로월드를 못하는 거일 뿐입니다. 근데 프린트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한테 헬로월드를 주면 걔가 나 대신에 하얀 창 저 위치에는 헬로월드와 같은 식으로 나 대신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파란색으로 헬로월드가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역시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는 거랑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목표, 우리 중간고사 실습 시험을 포함해서요. 그런 목표에 접근할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표에 도전할 때는 본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미리 갖춰둬야 되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담아놔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먼저 재보시면 그 목표를 다루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목표는, 이 중간 단계에서의 목표는 이런 길이가 그 두 개의 길이 합이랑 동일한 리스트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디테일 살리는 수식들을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가 잘 안 떠오른다 라면 필요하다면 그 작업을 다시 한번 이 중간에 이런 중간 계산 결과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 계산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같은 식으로 목표들을 잘게 나눠가면서 중간 데이터가 뭐가 나올 수 있지 등등으로 나눠가면서 진행하시면 어느 시점부터는 여기는 확실히 더하기 빼기 3번 하면 되겠구만 과 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엔간하면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동일한 목표에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은 엔간하면 그렇게 데이터 택배를 하는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안 보내준다? 출력 안 한다? 엔간하면 여러분 F5를 누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실제로 지금 파이썬 문장을 적기에 앞서서 조금만 더 계획을 해볼게요. 아까 그 페이즈들 사이에 이주호라는 이름, 공창컴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그 리스트 2개 또는 리스트 하나 등의 데이터들을 어떤 이름에다 담아둘 거냐, 그 이름까지 먼저 일단 정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팁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걔네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중간중간에 생성하는, 담아둬야 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에 또는 어떤 모듈의 어떤 이름에 담아둘 거냐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그 중간 다리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설마 또 Alt F4 누른 거 아니겠지? 그래서 자, 지금 이주호가 공창컴을 얼마나 좋아하냐를 재기 위해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인풋 해가지고 str 값 2개를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이주호라는 글자를 어떻게 입력받을 거냐, 공창컴이란 글자를 어디다 담을 거냐를, 뭐 얘는 다 이름이니까요. 예를 들면 name, 그 다음에 누구를 누가 같은 느낌이니까 이주호는 name underscore from에 담고 공창컴은 name underscore to에다 담는다 와 같은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중요한 데이터를 이 이름에 담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할당문 진짜로 적을 수 있는 거죠. name underscore from은 input 괄호 열고 닫고 와 같은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목표 name underscore from에 이주호가 있고 name underscore to에 공창컴이 있을 때 우리는 각각 이름 글자들에 대한 획수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각각 구해야 돼요. 그래서 획은 영어로 스트로크니까 strokes underscore from이랑 역시나 underscore to랑, 그래서 name underscore from에 이주호가 담겨 있다면 strokes underscore from에는 2, 4, 5 3칸짜리 리스트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코드예요.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트록스 프롬이랑 스트록스 2에 각각 리스트가 있을 때 걔네를 다 때려 담은, 번갈아서 담아놓은 하나의 리스트를 어디다 담을 거냐는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스트록스로 그냥 해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동일한 스트록스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스트록스엔 처음에 6칸짜리 리스트가 있다가 숫자 6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가 그 유효 숫자를 줄여가면서 지금 1, 3 뒤에는 뭐 물음표에서 지금 신경 안 쓰는 글자가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트록스의 대괄호 0자리랑 대괄호 1번째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숫자 하나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스트록스의 대괄호 0이랑 대괄호 1을 가지고 인트값 하나를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result 같은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result는 해서 요건 지금 간단해 보이죠? 얘가 10자리니까
대괄호 0 곱하기 10 한 다음에 대괄호 1 하면 간단한 수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정해놓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넘버스라고 적혀있는 거 빼면 일단 제가 계획한 그대로 썰을 풀었어요. 대충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즈 0 시점의 데이터는 저 이름에 담을 겁니다. 페이즈 0에서 1으로 넘어갈 때는 저 두 이름에 담겨있는 걸 갖고 저 두 이름에다가 값을 담으면 돼요. 등등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1에서 100 사이에 인트 값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본문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까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을 미리 계획을 해두면 장점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젠 내 진짜 짤 수 있겠구만. 이거 확실히 할당문 해서 는 오른쪽 자리에 이런 식으로 수식, 함수 출식 적으면 간단히 끝나겠구만. 또는 for문 또는 while문 같은 거에서 6글자였다면 4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만 내가 수동으로 구성하면 얼마든지 반복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구만 하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목표, 그냥 한국말로 풀어야 됐던 목표를 이제는 이름에서 값을 가져와서 어떤 이름에 담기, 좀 더 여러분이 구체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화한 이름들을 갖고 수식을 적어가면서 실제로 동작하는 파이썬 수식, 파이썬 문장을 쉽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최종 목표, 나만의 게임 할 때도 내 게임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그걸 어디다 담아둘 거냐? 그 중요한 데이터에 다른 값을 언제 담게 될 것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은 데이터 이름들을 먼저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두고 걔네를 사용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이름들의 적절한 값이 담겨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각을 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이름을 일단 정해두면 내가 지금 획수 구하는 거를 직접 짜야 된다 라면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1, 2, 3 같은 건 넣어둘까? 와 같은 식으로 일단 대충은 구색만 맞춰둔 야매 코드를 적어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한 작성을 끝을 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매로 작성되어 있는 거 각 부분을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수식들로 차근차근 바꿔가면서 바꿀 때마다 F5를 눌러서 이 부분 지금 내가 바꿨으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돼야지 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코드의 오류 같은 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쫙 진행하면 순차적으로 한번 실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림에서 그냥 이름을 정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우리 반복 3단 콤보 기억나나요? 첫 번째 뭡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통 while문이나 for문 위에다 적는 거죠. 할당문을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반복을 준비하는 거. 두 번째는 언제 반복을 끝낼 거냐.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한 본문이 들어가고요. 그 본문 끝자락에 이제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예를 들어 row는 row 더하기 1 같은 역시나 할당문 같은 것들을 마지막 세 번째 콤보로서 적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길이가 3, 3이면 6칸짜리 리스트가 있을 때 2칸짜리 리스트, 미안해요. 총 4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 4번 반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또 다른 이름, 카운트라든가 IDX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이름을 여러분이 중간중간 도입을 해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미리 계획을 해두셔도 좋고, 근데 반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턴으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중간중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은 간단한 목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목표에 도전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같이 플레이 해봤던 보물찾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GUI로 한 거.
그거는 순차분기 반복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다른 좀 더 다채롭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물을 작성하거나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어느 데이터가 바뀌냐를 그림으로 미리 그려둔 다음에 각각의 이름들 필요하다면 추가로 도입해 가면서 대충 뭐 이 정도면 전체 구조 다 짠 것 같아, 확신이 들 때쯤부터 아이들을 켜고 코드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편린을 살짝 맛보고,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 GUI 안 하니까 편린을 맛보고 집에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가면 지금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준비가 대충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날 것 그대로 파일 말고 1번 base.py 파일을 여시면 제가 미리 우리 바느질 할 때 시침질이라고 하죠. 주석으로 아까 봤던 그 페이즈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요 getStrokes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얘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텍스트 자리에다가 2주호 3글자 넣으면 그 아까 2, 4, 5였나요? 그 2, 4, 5 3개짜리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대한 획수를 구하고 싶다, getStrokes만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유니코드라고 부르죠. 보통 가부터 hit까지, 그 다음에 공백은 요거고, 그래서 모음, 자음,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자음이 가면 1획이다. 자음에 대해서 가까나다 딸라바 라마바빠사 싸자짜 차카타파하 순서대로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음은 가부터 기까지, 획은 받침은 받침 없음부터 해서 각부터 히읗 받침까지 해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글자에 대한 번호를 구하고요. 그 번호를 가지고 얘 받침은 몇 번째 받침을 쓰냐, 모음은 몇 번째 모음을 쓰냐 등등을 해서 아무튼 목표를 달성을 해줍니다. 리스트를 줄 거예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러브미터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은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목표는 지금 name from이랑 name to가 있을 때 strokes from이랑 strokes to에 그 값을 담으면 돼요. 여기는 지금 미리 만들어 놨어요. getStrokes로 호출하도록. 그래서 이건 제일 쉬우니까 제가 미리 해뒀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지금 리스트가 하나씩 들어있을 때 걔네를 번갈아 가면서 넘버스라는 이름에다가 담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번갈아서 담지 않고 왼쪽 이름 뒤에다가 오른쪽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획수를. 그래서 원래 2조 공창컴이면 이공주창호컴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냥 2조 공창컴에서 야매로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6칸짜리 리스트가 넘버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얘를 2칸짜리 리스트로 미안해요. 유효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유효 숫자가 2자리가 될 때까지 총 4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그 짓을 안 하고 있어요. 덧셈을 아예 안 합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result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 거랑 1번째 자리 거를 가지고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100을 넣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러브미터라는 함수의 목표에 해당하는 int 값을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러브미터를 호출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받아서 러브미터 호출 시간에 넣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코드는 미리 짜놨습니다. 요거는 뭐 과제 넘버 1 할 때 미리 자주 해봤던 거니까 이제 얘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자, 첫 번째 사람의 한국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주호. 두 번째 사람의 한국어 이름을 입력하세요. 공창컴 하면 엔터 치면 이주호님은 공창컴님을 100%만큼 좋아합니다. 믿으세요라는데 이거 쌩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공창컴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딱 13%만큼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야매 코드로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코드상으로는 누구를 집어넣든 100%가 나오도록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군요. 다시 호출하면 우리 조교님도 공창컴님을 100%만큼 좋아한대요. 아닐 거예요. 이거 거짓말일 겁니다. 이따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도전해 볼 만한 부분,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내지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지금 요 페이즈 3에서 4로 넘어가는 요 부분 해봅시다. 자, 요 페이즈 3에서 4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넘버스에는 지금 유효 숫자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조 공창컴 했다면 1이랑 3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13이라는 인트 값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살짝 말로 풀었던 느낌대로 넘버스에 0번째 있는 거에 10자릿수로 간주하는 거에 10을 곱하고 걷다가 넘버스에 1로 바꾸도록 1을 더하도록 요것만 바꿔도 F5 누르면 아까랑은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사실은 여기 한 단계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래 리졸트가 그러니까 둘 다 0이면 현재 0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때만 100으로 보정해주는 아이고 맞네요. 저렇게 덧셈했을 때 둘 다 0이어야지 리졸트는 0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0%가 아니라 100%가 맞으니까 100으로 보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3에서 4로 넘어가기 위한 코드 덩어리 작성이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리턴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실행하시면 아마 2조 공창컴 집어넣었을 때 아마도 24%가 뜰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24%만큼 좋아한다고 해요. 왜 24%냐? 지금 앞에 두 개는 이에 대한 획수랑 주에 대한 획수가 들어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24%만큼도 좋아하지 않아요. 13이 true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완성했는데 이 위에 야매로 적어놓은 다른 부분들도 목표에 맞도록 적절한 문장들, 적절한 수식들 적어서 차근차근 채워 넣으시면 최종적으로 13% 좋아합니다. 믿으세요 라고 출력되는 완벽한 버전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시간을 들여서 각자 해보시고 잘 안된다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 반은 얼마나 잘하고 계실까 한번 구경해보고 올게요. 저쪽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25분인데 잠깐 우리 잠깐만 우리 실습 언제 끝나지? 34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실습.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끝낼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걔는 번갈아라는 걸 수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자, 요거는 살짝 제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도전할 때는 우리 지금 페이즈 1에서 2로 넘어가는 부분 봅시다. 여기. 자, 원래대로라면 왼쪽 사람 이름은 2글자고 오른쪽 사람 이름은 3글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둘 다 2글자 내지는 둘 다 3글자라고 간주하고 진행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굳이 왈문 같은 걸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가장 먼저 양쪽 두 명의 길이를 구해. 그 두 길이를 더해. 그 다음에 길이가 그거인 새로운 리스트 하나 일단 만들어. 예를 들어 세 자리다. 그러면 길이가 6인 리스트 먼저 만들고 그러면 그걸 일단 넘버스에 담고 넘버스의 0번째는 from의 0번째, 넘버스의 1번째는 to의 0번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담으면 되는 거지. 근데 당신이 그 이름 길이를 고정을 시켜 놓는다라면 걔를 굳이 반복 구조를 안 짜도 되는 거지. 할당문을만 나열해둬도 성공할 수 있겠죠. 자, 대충 3분 정도 됐으니까 이 페이지 1에서 2로 넘어가는 우리 손엔 지금 리스트가 2개 있어요. 2주호에 해당하는 245랑 공창컴에 해당하는 숫자 뭐냐? 아무튼 까먹은 거. 걔를 번갈아서 넘버스에 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넘버스는 일단은
길이가 6인 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구경해 본 적이 있는 6 해갖고 담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식으로 간다면 len strokes from 더하기 len strokes to 해갖고 실제 길이 2개를 더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넘버스의 0번째 칸에는 strokes from의 0번째 걸 담는다. 해서 얘를 지금 6번 진행하면 되겠죠. 1, 2, 3, 4, 5 해서 from to from to from to 그 다음에 00, 11, 22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그 뒤에다가 남은 거 붙인다라는 걸 제외하면 요거를 이제 총 3번 내지는 6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 1, 2, 3, 4, 5로 반복하는 것보단 0, 1, 2로 반복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구경만 해봅시다. 그래서 idx는 0부터 해서 while idx가 2보다 작은 동안, 작거나 같은 동안이네. 3보다 작은 동안 한 다음에 넘버스의 지금 idx가 0일 때는 0 또는 1, idx가 1일 때는 2 또는 3이니까 수식을 idx 곱하기 2로 일단 가져가 놓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는 strokes from의 idx 번째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trokes from의 1번째는 넘버스의 2번째 2배 뻥튀기를 합니다. 2의 1번째는 2배 뻥튀기하고 1을 더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idx를 요걸로 쳤을 때 그러면 얘를 이제 복붙해서 idx 2배 뻥튀기 한 거에 그거보다 하나 다음 칸에는 from이 아니라 to를 담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from이 더 왼쪽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3 대신에 요 len을 쓴다면 이제 두 이름의 길이가 동일할 때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이 나게 되겠죠. 아무튼 얘는 지금은 복잡하니까 날려버리시고, 아 미안해요, 이 3단 콤보 뒷부분을 빼먹었죠. 요거까지 하면 완벽하겠죠. 아무튼 얘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안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사람의 한국어 이름은 여전히 접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한국어 이름은 여전히 공창컴입니다. 이제는 24%만, 잠깐만, 24% 맞아? 하나, 둘, 셋, 넷. 하필이면 주의 획수랑 공의 획수가 동일하다 보니까 여전히 24%로 나와요. 그렇긴 한데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에서 3로 넘어가는 부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반복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효값이 6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유효값이 2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valid 뭐 count underscore valid numbers는 처음에 6으로 스타트하고 지금 일단 count로 축약을 할게요. 자, 유효 숫자를 카운트로 잰다 치면 처음엔 카운트가 6이에요. 이게 싫다? 방금 했던 것처럼 len을 쓰면 되는 거죠.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len numbers 해버리셔도 되고요. 그죠? 유효 숫자는 처음에는 다 유효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while count가 2보다 큰 동안 유효 숫자가 2개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1씩 빼도록. 자, 우리 순차 분기 반복만으로 코드를 짜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분기는 엔간해서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럭저럭. 그래서 반복만, 패턴만 연습하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 숫자가 카운트일 때 유효 숫자를 하나를 줄일 수 있도록 적당한 덧셈을 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반복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idx는 0부터 해서 while idx가 자
유효 숫자가 6개예요. 덧셈은 몇 번 해야 되죠? 인접한 걸 더하는 거니까 5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카운트 빼기 1보다 작은 동안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카운트가 6이면 유효 숫자가 6개면 IDX는 0, 1, 2, 3, 4까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 플러스 넘버스의 1번째 자리 두 개 숫자를 더해서 왼쪽 자리에 넣는 거예요. 요거를 001, 111, 2, 3, 4, 5. 네, 5는 마지막 필요 없죠. 0, 1, 2, 3, 4 해서 0, 1, 2, 3, 4 적혀 있는 거에 그거의 오른쪽 칸에 있는 거 2, 3, 4, 5를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아이, 미안해요. 이 반복은 생략합시다. 답안 보시고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생으로 진행한다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5번 덧셈하죠. 숫자 6개 들어있을 때. 그 다음에 4번 덧셈하죠. 그 다음에 3번 덧셈하죠. 까지 하면 잠깐만 5, 4, 3 그죠?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방금 슬라이드 살짝 다시 보고 올게요. 여기서 봤던 것처럼 지금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면 2랑 4를 더해서 원래 2 담겨있던 자리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랑 4 더해서 원래 8 담겨있던 자리에 담으면 돼요. 해서 덧셈 5번, 4번, 3번, 2번 하면 돼요. 끝. 둘 다 이름이 석자라면요. 그래서 복붙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넘버스의 0번째랑 1번째에 각각 1이랑 3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나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지금 미안한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793%만큼 됐어요. 저 지금 이거 그거를 안 했죠? 저 공창컴 저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다음에 이 전체까지 한 다음에 이걸 빼먹었어요. 10자리 수는 날려버려야 되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집어넣도록 하면 되겠죠. 그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계산 결과값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별 수 없이 반복 구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3글자씩 들어온다 라면 더 이상 사실은 반복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매번 각각의 문장을 몇 번 실행할 거냐 또는 실행하거나 실행 안 할 거냐가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만 가지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 조교님이 공창컴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재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나올까요? 우리 조교님이 우리 공창컴을 열정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페이지 3에서 4 넘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자 넘버스의 0번째 자리만 놓고 보면 얘는 지금 덧셈 한 번에서 2겹해서 3겹해서 4겹해서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 있는 애가 실제로 10의 자리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넘버스의 1번째 자리는 1자리수로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 100으로 바꾸는 것까지 다 했고 그걸 리턴해 주고 있으니까 로안에서 최종적으로 결과 메시지를 예쁘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럭저럭 깔끔하게 몇십 분 만에 여러분이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걸 맨 땅에서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면 일주일 걸릴 거잖아요. 적어도 그거보단 빨리 끝날 겁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은 방금 소개했던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살짝 정리를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뭔가 좀 어거지로 넘어가긴 했는데 자 반복 흐름은 살짝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포머는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을 더 해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는
지금 우리가 다룰 만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다룰 때는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 쓴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while문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로 0 담아놨다가 1, 2, 3, 4 증가시켜가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은 반복의 3단 콤보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잘 작성을 해두시면 본문 내용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저걸 하라고 방금 전에 화이트보드에 펜으로 적었을 때 저걸 어떻게 파이썬 코드로 짜지? 라고 걱정했던 친구들도 중간중간 우리가 name, from, strokes from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지정해 줬더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strokes from에 이게 있으니까 내 넘버스에다 지금 교차해서 담아야 되는데 번갈아서 담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더 실질적인 물음들을 가져가면서 차근차근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을 하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 러브미터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완성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답안을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반복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인풋 못 짜요. 심지어 getStrokes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도 우리 지금 현재 지식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니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걔네도 사실은 지금 내용물은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거든요. 할당문 투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짤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은 그 중간중간 AC00이라든가 이런 필수 리터럴들, 숫자들, 데이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다루기 위한 getStrokes 함수 정의를 짜는 게 불가능한 거일 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당장 도전하기 어려운 목표는 별 수 없이 남들이 미리 덩어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잘 나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중요한 데이터들을 어디다 담을 거냐 이름까지 계획을 잘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 이름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또 다른 이름에다가 데이터를 옮겨 담기 위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식을 각각 자리에다가 적어주시기만 하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창컴 수업의 본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주제는 수식이라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걔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름 얘기하고 딱 끝을 내고 중간고사 보고 다음 주부터 수식 얘기하고 우리가 최종 지도 그려놓고 GUI의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이름만큼 중요한 게 수식이고 우리는 아직은 이름 적는 방법 잘 적어요. 여러분 10남 이런 거 이름 잘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약점이 뭐냐라 물어보면 조그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그만 수식을 어떻게 적냐가 머릿속으로 잘 천천히 떠오르고 있다는 게 상대적인 약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공창컴 본론 내용은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작년도 자료 봤는데 작년도는 얘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10주차에 본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중간고사 빨리 땡치고 시험 범위가 조금이라도 적은 게 좋아요? 뭘 고르든 만약에 연기하는 걸 골랐다 하더라도 먼저 볼 걸 하고 후회할 겁니다. 먼저 시험 보더라도 늦게 할 걸이라고 후회할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으니까 일단 9주차에 보는 걸로 확정 짓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론 요번 러브미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그냥 문장들 덩어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내용물로서 나열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러분이 각각 부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getStrokes랑 유사한 느낌의 별도의 함수 정의를 바깥에 미리 적어두고 차근차근 저 함수 호출, 저 함수 호출, 저 함수 호출 같은 느낌으로 러브미터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에 보는 지금 막 반복을 안 써갖고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함수 호출식 따박따박 한 줄 한 줄 한 줄 하면 할당문 한 번으로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함수 정의 그 복잡한 뭐 인수니 위턴값 시니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태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레프트가 뭐 라이트가 뭐네, 위턴 값이 뭐 불 형식이네, 인트 형식이네 이런 거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이 이 함수 출식과 함수 정의 사이의 관계가 익숙하지가 않다면 우리 이론 시간에 나왔던 그 모듈 개념을 추가로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built-ins.print는 int가 가능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름 사전을 건드릴 수가 있어야 할당문을 쓰면 근데 그때 무조건 내 이름 사전만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time.sleep은 3 같은 게 가능해요. 그러면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 자리에 적혀 있는 걸 원래 함수 정의 내용물 들어있겠죠 거기에 그거를 3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모듈 하나를 데이터를 모아서 담아두기 위한 전용 모듈 하나를 임포트를 해두고 그 다음 걔의 이름을 데이터로 이렇게 세팅해두고 여러분이 데이터.x는 3, 데이터.y는 5 같은 느낌으로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full name을 적어가면서 아까 세이브해둔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쓰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 함수 정의의 조합으로, 함수 출식의 조합으로 러브 빈터 내용물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수 얘기, 위턴감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최종 목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9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보고 집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할 때까지 여기서 제 옆에서 봐드릴게요. 그렇지 않다 라면 이거 설명만 다 끝나고 그때부터 집에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예시 7-2 압축 풀어보시면 그 012 버전 있고 파이널 해가지고 .py 파일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code.py랑 data.py를 둘 다 edit with idle로 열어보세요. 그러면 벌써부터 가방 싸고 있어요. 이런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이군요. 적어도 파일은 열어보고 가세요 이 사람들아. 자, 저는 지금 왼쪽이 code.py고 오른쪽이 data.py입니다. 그래서 code.py에는 지금 함수정의 패스문으로 되어 있는 함수정의 3개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3개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몸통에 해당하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놓고 그 run을 호출할 겁니다. 따라서 얘 F5 누르면 code.py F5 누르면 get data 내용을 실행하고 process 내용을 실행하고 print data 내용을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data.py는 더 심각해요. 주석 빼고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의 이번 최종 목표는 이런 느낌으로 자, 요 data.py에다가 미리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세팅을 해두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놔요.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는 let me in 같은 느낌으로 미리 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패스워드란 이름을 등재해 놓고 걷다가 진짜 패스워드 값을 담아둡니다. 를 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놔요. 그 다음에 getData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 바깥에서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서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거를 데이터 모듈에다가 담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을 미리 패스워드 entered 처음에는 그냥 비어있는 걸로 해서 미리 이름만 계획을 해두고요. 그러면 getData의 이 함수정의 내용물 목표는 요 data.passwordentered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비밀번호 값을 담는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는 자유예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코드 실행하기 위한 코드 내용물을 새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분할을 해서 집어넣는 게 이번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 입력받고 로그인 해도 되냐 안 되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축하 메시지나 거절 메시지를 출력한다. 와 같은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포트 문을 미리 적어놨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파일 내용물을 하나의 모듈로서 다룰 예정이고 걔를 내가 내 이름 사전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등재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밑에서 데이터 점 하고 여기서 지금 등재할 예정인 저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근데 는 인풋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데이터 모듈에 패스워드 자리에 렛미인 들어있던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모듈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마치 일반적인 변수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듯이 해서 code.py에는 여러분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각각 나눠서 넣으시고 data.py에는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아두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이름들을 미리 등재해두기 위한 할당문을 나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목표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살짝 보여드렸던 로그인 기능,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비번을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미리 세이브해놨던, 미리 몰래 저장해놨던 아이디랑 비번이랑 비교를 합니다. 둘 다 같으면 어서오세요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리 가세요 하는 느낌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입력한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서 마지막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0을 입력할 때까지가 getData예요. 그것까지 다 끝나면 프로세스에서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순서대로 더해서 합이라는 이름에다 담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구해둔 합 값을 프린트한다 라고 나눠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 여러분 알죠? 모르나? 모르신다면 이건 생략하시고요. 위키 검색하시면 이상한 숫자 나와요. 수열이.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말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만의 데이터를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두 개의 모듈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해보시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집에 가실 분들은 영상 보면서 하시고 그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이름 얘기 마무리하고 실습은 없어요. 210호에서 계속 중간고사 직전 정리 타임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